안녕하세요, 지영님. 네. 임신한 산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죠? 네, 바로 음. 산모 수첩을 받는 거, 음. 그리고 아기 집을 확인을 하는 거, 그리고 임신 중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임신 중 금기할 음식을 검색을 하는 거라고 해요. 검색창에 임신 띄고 음식을 치거나 임신만 쳐도 정말 수많은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검색이 되는 거를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아, 많이 봤죠. 그쵸. 혹시라도 뱃속에 우리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건 아닌지, 우리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만 먹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검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유를 많이 먹게 되면 아이가 알러지나 아토피가 생긴다는 맞아. 등 너무 확실하지 않은 근거 없는 리스트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임산부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임산부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음식들,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될 음식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영님, 커피 먹어도 되나요? 아, 커피. 임신하면 정말 이거는 필수 코스의 질문인 무조건이죠. 것 같아요. 1번. 네. 그렇죠. 평소 커피를 매일 즐겨 마셔오던 사람이 커피를 갑자기 안 먹자니 하루 종일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카페인 때문에 먹어도 되는지 검색 정말 열심히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임신 중에 커피를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험하다고 하는 건 그 안에 카페인 성분 때문에 그쵸. 그런 거잖아요. 임신 중에 카페인을 분해하는데 드는 시간이 임신 전에 비해 한 3배 정도는 더 걸린다고 해요. 많지는 않아도 자주 마시게 되면 그 몸이 카페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카페인의 과다한 섭취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커피랑 같이 먹으면 몸속으로 영양분이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식약처의 해석은 하루에 적정량만 잘 지켜서 마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함량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산부가 하루에 한 3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를 권고하고 있어요.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는 종류에 상관없이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는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커피가 아메리카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샷을 추가할 수도 있고 맞아요. 초코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카페인 함량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아이스크림, 과자, 커피 우유 등에도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주 드시고 있다면 커피 드시는 것을 조금 더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저도 몰랐어요. 카페인이 뭐 우유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지 정말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놀랬어요. 보라님,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커피를 마셔도 된다고 하면 하루에 몇 잔 정도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임산부의 1일 섭취량이 300mg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커피 종류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에는 35mg, 캔커피에는 30에서 50mg, 원두커피는 60에서 100mg 정도 된다고 해요. 카페 아메리카노로 따지면 하루 3잔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3잔은 좀 많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 하루 카페인이 허용량이 400mg이래요. 그리고 청소년은 하루 150mg. 네. 근데 이제 임산부면 성인에 맞추기보다는 네. 청소년 기준에 맞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카페 아메리카노로 딱 한 잔 정도가 허용량이 되는 거죠. 연구학적으로도 장기적인 다량의 카페인 섭취가 안 좋다고도 보고 있고, 소량을 섭취해도 좋지 않다는 결과 보고도 있어요. 네. 의견이 좀 다 다르기는 하지만 태아 기형, 저체중, 출산, 유산, 조산 이런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 바카스, 네. 요즘 뭐 많이 먹는 콤부차, 그쵸. 에너지 음료, 그런 거에도. 콜라, 탄산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먹죠. 의외로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카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진짜 있기 조심해야겠네요. 때문에 당도 높고 칼로리도 높고
차라리 그럴 바에 탄산수를 드시라고 네. 좀 권하는 편이에요. 와, 좋은 정보예요. 진짜 정말 좋은 정보 음. 감사드려요. 저도 몰랐고 임신을 하게 되면 정말 평소 몸이랑은 다른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카페인 민감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더라도 임신을 했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임신 중에는 항상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카페인의 민감도가 생기게 되면 신경이 정말 예민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저체중아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영님, 두 번째로 음. 회, 생선, 음. 과일 이런 거 그냥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네, 이것도 많이 그쵸. 정말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생선, 모든 회가 피해야 할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안 땡긴다는 음식들이 임신을 하면은 정말 많이 땡기지 맞아요. 않아요? 응. 생선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식약의약품 안전처 내용을 살펴보면 생선의 종류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양이 조금씩 다른다는 건데요. 고등어, 꽁치,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정말 많기 그쵸. 때문에 먹게 되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새치류, 삼해어류, 다량어류 이런 것들은 통조림 생선, 일반 어류에 비해서 메틸수은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구나. 이게 임산부가 메틸수은을 섭취를 하게 되면 태아의 뇌 발달에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식약처 기준으로 등푸른 생선 등 일반 생선은 일주일에 400g 이하, 다량어, 새치, 삼해어류 등은 일주일에 100g 이하 권장을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크기가 작은 생선 위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생선들은 해양 오염 물질들이 계속 몸에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생선회를 못 먹을 이유가 전혀 없고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생선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금기해야 하는 음식은 아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임신 중에는 정말 권하지는 않아요. 특히 민물고기는 날로 먹는 건 모두한테 너무 안 좋잖아요. 맞아요. 바다 생선도 날거기 때문에 생선회에 있는 기생충이라든지 세균으로 인해서 그쵸. 이게 식중독을 유발을 할 그쵸, 수가 그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익혀 먹는 게 좋죠.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아에게 직접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임신 중에는 치료가 제한되는 게 정말 많잖아요. 병원도 그쵸. 잘 못 가고 네. 치료도 못 받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냥 주의해야 할 음식인 거고요. 임산부라 하더라도 생선을 조심해서 골라 드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합니다. 아, 저도 사실 몰랐던 사실인데요. 너무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랬나요? 네. 저는 솔직히 멋모르고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면 다 먹을 수 있죠. 다음으로 과일 중에서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라님,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아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떠도는 거죠? 그건 아마 파인애플 속에 음. 브로멜라인 들어보셨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성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어. 생각이 들어요. 그 성분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파인애플을 먹게 되면 이 성분 자체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비정상적인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성분은 파인애플 과육이 아닌 심지에 더 많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하루 종일 빠지지 않고 파인애플 심지만 먹지 않는 한 임산부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파인애플 하면 비타민이 풍부하고 상큼한 맛 때문에 입덧 신음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과일이잖아요. 다만 파인애플 자체가 산성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역류 증상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드시면 괜찮아요. 오, 괜찮겠네요. 적당히 먹는 건 괜찮겠네요. 그 심지 부분만 매일 먹는 게 그쵸. 아니라면. 네. 자, 세 번째로 이거는 정말 기본적이긴 한데 보라님, 술을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음. 더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임신인 줄 모르고
술을 마셨다가 그런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맘카페에도 음. 정말 많이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알아보고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임신한 여성이 알코올을 섭취를 하면 태아의 뇌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아기한테 안면 기형이라든지 정신 지체, 중추 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임산부들의 간 기능도 저하가 되고 임산부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알코올 섭취는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정말 크고 초기가 지나고 나서도 알코올을 계속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출생한 아이가 인지행동 발달 장애나 정신지체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한 줄 모르고 마시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임신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임신 기간 내에는 술은 무조건 절대 안 되죠. 드시면 안 되죠. 되는 금기 음식이에요. 네. 정말 안 되는 금기 음식이에요. 그쵸. 임신을 준비 중인 분들은 특히 술을 미리미리 멀리 맞아요.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네 번째, 흡연은 어떨까요? 아이 이거는 말할 가치도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질문도 안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임신 때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산모의 고혈당증과 인슐린 분비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태아의 비만 가능성도 정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임신 중 과도하게 설탕을 먹게 되면 임산부에게 정말 치명적인 게 뭐죠?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임신성 당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힘든 건 알지만 여러분 모두 참아보도록 합시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산모수첩이 응원합니다.